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도로와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더 있어요. 예. 그렇긴 한데, 이거 다음에 또 보도록 하고, 접어놓고, 저기, 76페이지 한번 보세요. 시골 땅이에요. 서산시 장동,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책이요. 큰 책. 76페이지. 2015 타경 4035 사건이고요. 충남 서산시 장동 268-1번지. 물건의 종별은 76페이지죠. 물건의 종별은 대고요. 평수가 한 200평쯤 됩니다. 건물은 매각 제외고 땅만 경매 나온 거예요. 감정가가 5,560만 원 정도니까 싼 편이죠. 시골이라고 그래요. 근데 절반 가까이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람이 관심이 없는 지역은요, 우리 경매의 특징은 더 떨어지고요. 사람들이 막 몰리는 것은 더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낙찰될 때. 그게 특징이에요. 몰리는 곳은 더 몰리고, 관심이 없는 지역은 더 떨어지고. 땅 같은 경우, 시골 같은 경우는 거의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공시지가 있죠, 공시지가. 그 금액까지 막 떨어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인기가 없으면 그렇죠. 자, 밑에 가면 이제 물권 현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물권 현황을 보면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죠. 여기에 이제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데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죠. 그나마 이제 시골에서 보면 좀 쓸만한 땅이다 볼 수 있고. 비행안전 제5구역. 5구역은 뭐 무난하죠. 그 다음에 제한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한보호구역이죠. 이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 교재는 67페이지 한번 보세요. 작은 책. 67페이지. 67페이지 보시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법 이름 자체는 군사시설 보호법이에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통제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위에 지도 보시면 통제보호구역은 조금 더 규제를 심하게 하는 지역이고요. 두 번째는 제한보호구역이 있어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게 두 단계밖에 없어요.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근데 통제보호구역은 그 위에 휴전선 보면 비무장지대 거기 근처예요. 굉장히 규제가 심한 거고요. 제한보호구역은 그거보다는 좀 덜하죠. 그래서 주변에 이제 군부대가 있거나 막 그렇게 되면 거기에 건물 짓거나 그러려고 했을 때, 그 허가 신청을 넣으면 군부대 군청이나 이런 데서, 시청이나 이런 데서 군부대에 다시 또 의뢰를 해가지고 군부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제 허가 내주고 안 내주고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군사시설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이런 지역은 그런 땅을 이용해서 건축행위 하려면 뭐 도로도 접해 있고 용도지역도 뭐 계획관리 지역이다 막 그래도 그러니까 계획관리 지역이야. 길에도 접해 있어. 그 건물을 딱 지을 수 있는 땅인데 건축허가를 딱 넣어보니까 군청이나 이런 데서는 물어볼게요 이렇게 군부대 물어봤더니 군부대에서 묵묵부답이야. 그러면 못 짓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딱 떨어지게 딱 매듭을 짓기 힘드나 이렇게 군사시설 보호구역 뭐 이거든 간에 들어가면 규제를 좀 받기 때문에 건축행위 하는 게 좀 제한을 받는다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는 이제 제한보호구역입니다. 큰 책에 들어가면 다시 제한보호구역은 그 전방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호해야 될 군사시설이 있으면요. 보호해야 될 군사시설이 있는 지역, 여기가 군사시설이 있으면 거기가 요 바로 인근에서 이렇게 규제를 세게 하는 지역이 이게 통제보호구역이고요. 조금 더 느슨한 게 이게 제한보호구역이고 이 군사시설 있는 데를 딱 기준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그래도 좀 낫죠. 결코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큰 책 보시면 76페이지죠. 큰 책에 76페이지 가보시면 아까 토지이용계획 그 물건 현황에서 보면 제한보호구역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전술 항공 5km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제한보호구역이 좀 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건축을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할 때 규제를 받는다는 거죠. 쉽게 못한다는 뜻이죠. 오른쪽에 보면 대니까요. 건물이 한 200평 남짓되고 제곱미터당 82,000원이니까 3만 24, 한 평당 한 25만 원 정도 돼요. 감정가는 5,500만 원. 근데 토지만 경매에 나왔는데 밑에 제시외 건물이라고 돼 있죠. 잔뜩 있죠. 1, 2, 3, 4, 5, 6 이렇게 잔뜩 있는데 건물을 따닥따닥 이게 뭐 한꺼번에 지은 것 같지는 않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 그때 막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위에 보니까 주택인데 되게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창고도 있고 뭐 집도 있고 막 그래요. 전부 다 보니까 감정가가 다 매겨져 있어요. 이건 얼마고 이건 얼마고 이건 얼마고 딱 됐는데 그 제시의 물건인데 매각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라는 것은 이제 낙찰 받아도 건물 안 따라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뭐예요? 부담을 안을 수 있는 땅이죠. 땅 주인이 됐지만 그 집주인들은 계속 그 살 가능성이 높고 그 건물을 철거하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치료만 받을 가능성도 있고 막 그런 거지. 요런 거. 그러니까 밑에 보니까 그 제시의 건물에 대한 가치가 한 2천만 원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땅 가격과 요 제시의 건물 가격을 다 합치게 되면 다 산다고 그러면 한 뭐 감정가로 봤을 때 한 7천, 8천 정도면 이제 집을 사는 그런 꼴이 되죠. 그 다음에요. 밑에 보시면 이제 감정가 밑에요. 뭐가 나오냐면 그 현황 위치가 나오는데요. 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초등학교 있나 봐요. 단독주택, 그 다음에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 차량 접근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교통사는 보통이다. 그죠? 그 다음에 부정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이다. 위에가 단독주택이 있다는 거고 땅 모양은 이제 일정한 모양은 아니고 그런 거죠. 근데 본건 토지는 지적도상 뭐라고 나와요? 맹지나 북측으로 폭 4m 정도의 포장도로가 있다고 돼 있죠. 맹지인데 이제 이게 일종의 포장도로하고 접해 있다 이런 거죠. 그 포장도로가 이제 지적법상 도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황도로라는 뜻이에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제일 위에 임차인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한 정보가 좀 있어요. 본건 부동산은 서산시 장동 소재 장이동 마을회관 근처에 위치한 토지로서 주변에 농경지, 주택 등이 있고 본건 부동산 지상 위에 땅 위에 제시의 건물, 농가주택이 존재한다. 수차례 방문해서 주택의 거주자를 방문했으나 주택 거주자는 못 만났어요. 공부상으로도 본 주택의 소유자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등기부에도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대장도 없고 채무자 이외의 자가 전입된 사실도 없다. 그러니까 전입신고된 기록도 없고 막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채무자 이외의 자라고 했으니까 요거 주인 빼고 나머지가 전입된 기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인 세대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등기부상 밑에 토지 등기부만 있어요. 건물 등기부가 없고 보니까 수익권자가 유씨로 돼 있고 근데 이제 경매 넘어간 거죠.
그래서 건물은 매각죄. 건물 등기부는 전산 발급이 되지 않아 등재하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건물 등기부가 없는 거지. 요건 이제 들어가면 막 이게 메리트 있거나 그렇게처럼 보이진 않지만 일단 기본 작전은 땅을 받잖아요. 땅을 받을 때 아까 5,500이면 이걸 받을 때 3천만 원 중반대 아니면 한 30% 다운시켜봐요. 3, 5, 15, 3, 5, 15. 한 4천만 원 정도가 이제 건물 감안한 가격이라고 보셔야 돼. 그 정도 받으시면 일단은 정상적인 가격을 받았다. 그럼 한 4천에 받았다고 쳐봐요. 그럼 4천 받았을 때 이제 지료를 위에 있는 사람들이 법정의 상권이 인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되든 안 되는 건 지료는 줘야 되죠. 지료는 땅 감정가의 얼마 정도예요? 3%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 3%죠. 연 3%. 그럼 얼마 정도예요? 160만 원? 그게 그 땅 가격이 우리가 낙찰 가격이 4천 정도 낙찰 받는다고 해서 4천에 3%가 아니에요. 5,500에 3%인 거예요. 이거 지료를 청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감정평가 새로 합니다. 요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를 새로 하게 되면 그 감정평가된 금액은 거의 지금 요 경매 감정가하고 얼추 비슷하게 나와요. 5,500이라고 치고 3%면 얼마예요? 시골에서 3% 정도 봐주는 거예요. 전체 면적에 대해서 네, 예. 거기에 대해서 한 3% 정도. 예. 그럼 3% 정도면 얼마예요, 이게? 160 정도 되나요? 160인데 이제 월로 치면 얼마 정도 나온다고. 우리 근데 월세 받는 거 생각하면 한 10만 원? 10만 원 좀 넘네요. 12만 원? 그 정도 되겠네. 진짜 뭐 돈 같지도 않죠. 그러니까 3% 이제 저 이자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3% 이자. 근데 그게 이제 궁극적 목적은 아니지만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제 그 땅 주인이 지료를 갖다가 주지 못하고 주기도 싫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만약에 받으신 뒤에 그러면 감정가가 5,500이니까 5,500대로 사라. 이렇게 하면 거기서 지금 5,500은 아니고 5천만 원에만 사준다고 해도 뭐예요? 1,000만 원 이익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양도소득세 이런 거 빼고 나오고 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닐 수 있어요. 차익이 생기는 거니까. 근데 이게 조그만 거여서 그렇지. 이제 크게 되면 큰 덩어리 갖고 하면 이제 액수도 커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골 땅 같은 걸로 처음에 이제 해보면 부담도 덜하고 연습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찾아보세요. 근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뭔 소리일까? 차 소리인가요? 자동차 그 소리예요? 자동차 이 도난 방지를 위한 저는 장치를 해놓잖아요. 거의 저 소리를 울리는 사람은 차 주인입니다. 거의 도둑놈이 울리는 게 아니고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옛날에 한 번은 저게 소리가 엄청 크게 울리는데요. 아예 그냥 5분, 10분이 안 해요. 계속 울려가지고, 진짜 못 찾겠더라고. 주인이 빨리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인이 없었나 봐요. 계속 울려요. 와,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해봐도 거의 오작동이나 뭐 이렇게 따라가지고 저는 우리 소리를 내게 만들지 도둑놈이 소리 내게 만드는 게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료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림 보시면 78페이지 보시면 저런 시골 땅 집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있잖아요. 거기 지금, 오른쪽 79페이지 가보세요. 79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지금 보면 시커먼 게 경매 물건이고요. 그 약간 회색 바탕으로 싹 그려진 게 뭐예요? 시커멓게 약간 회색으로 그려진 게 이게 현황상 도로예요. 실제 도로. 진짜 가보면 도로가 있어요. 시골 가면 도로 없는 데가 없잖아요. 다 있어. 그때 가보면 진짜 이게 도로가 아니고 지적도상의 도로가 아니고 뭐예요? 현황상 도로인 거지. 근데 이 건물을 어떻게 지었을까 싶어요. 불법적으로 지었거나, 그죠? 옛날 이게 도시적이 아니었을 때, 그죠? 현황상 도로를 이용해서 허가받아서 지었거나, 그렇겠죠?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자, 이걸 알고 계셔야 돼. 이 건물이 오래됐으니까 이 땅을 낙찰을 받고, 나중에 이 건물까지 사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건물을 헐고, 좋은 집을 지어서 비싸게 팔고 싶다 이거지. 그럼 좋은 집을 여기다 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축을. 못한다고 봐야 돼. 왜요? 이게 지금 어느 지역이에요? 무슨 동 지역이잖아, 지금. 그러면 이건 지적법상의 맹지고, 현황 도로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신축을 하려면 도로 지정을 해가지고, 건축법상 도로로 만들어야지만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헐구. 근데 이게 남의 땅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위에 있는 게. 누구죠? 저기 계신 분은. 남의 땅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건 도로법상 도로로 지정이 될 수 없죠. 왜요? 동의 안 해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적에서는 이건 건물 신축한다 그러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지. 그러면 이건 이제 낙찰 받을 때는 그냥 낙찰 받아갖고 건물 주인한테 팔든지 아니면 지료 받고 있든지 아니면 건물 사가지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좀 이득을 남기고 팔든지 그런 작전이 가능한 거지. 여기다 새로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왼쪽 78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요. 뭐가 나와 있냐면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그림이 기역, 리을, 디귿, 리을, 미음, 비읍에서 점점점으로 돼 있죠? 점점점으로 된 것은 무슨 뜻이냐면 경매 매각에서 빠져있는 물건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은 감정평가서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는 금액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매각에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예요. 이건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 되는 거니까 매각 제외가 당연한 겁니다. 이게 매각 포함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매각 제외죠. 이렇게 제시의 건물은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감정평가서에 있는 걸 오려왔고 가져온 거고요. 보통 이게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위반 건축물도 많아요, 여러분. 제시의 건물이다 물건이다 그랬을 때 위반 건축물이 많다고. 자, 그 다음에요. 81페이지 보시게 되면 매각 물건 명세서가 있습니다. 이 매각 물건 명세서인데 가만히 보시면 이 서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옛날에 서산시가 아니고 서산군 아니었어요? 군이었죠. 서산 말고 옆에 뭐가 있지? 서산 당진 그거 아니에요? 서산 당진 그거 아니에요? 태안반도 그쪽에. 갑자기 생각났어. 그게가 지금 서해대교가 뚫려가지고 바로 가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바로 못 가고 돌아갔었잖아요. 옛날 제가 대학교 때 저희 동기가 서산놈인데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가야 되잖아요. 서해대교가 없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저 천안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는데 엄청 오래 걸렸던 기억이 나요. 가는데 서해대교가 없어가지고 그 친구들 몇 명 차 타고 갔는데 완전 시골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야, 그래서 촌놈이 출세했다고 막 그러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비가 많이 왔었어요. 근데 서산에서 오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운전을 안 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면허도 없었고 근데 올라올 때 당진을 거쳐서 올라오더라고. 당진을 오는데 차가 좀 막혔어. 그랬더니 계속 얘기하면서 오는데 야 어디쯤이냐 이렇게 물어봐도 당진. 또 좀 있으니까 야 언제 빨리 올라오고 싶잖아요. 막히고 그러니까. 근데 좀 있으면 또 물어봤어. 어디냐 물어보니까 또 당진. 그래서 제가 그때 받은 인상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군이 당진도 옛날 군이었어요. 제일 큰 군이 뭐냐 그러면 저는 당진군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당진군이 끝도 없어요. 가도 당진군이에요. 그래서 그 기억이 갑자기 나네. 그래서 서산, 당진 이게 옛날에는 군이었을 거야 아마. 근데 그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별게 없는데 법정이상권 성립 여지 있음이 제일 끝부분에 나와 있죠. 법정이상권이 성립될 수 있죠. 이게 낙찰돼서 땅 주인이 달라져 버리면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틀려지게 되죠. 이렇게 틀려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무허가 건물이라도 법정이상권이 인정될 수가 있지. 그럼 인정되면 철거라는 얘기는 일단 못하지만 치료달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치료 작전으로 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법정이상권이 인정 안 된다 그러면 뭐예요? 철거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좀 더 센 무기를 쓸 수 있는 거죠. 그 차이니까. 그래서 이 토지만 경매 나왔을 때요. 법정이상권이 인정되냐 안 되냐를 우리가 첫 시간에 두째 시간까지 막 했잖아요. 그냥 해본 거예요. 해본 거고 위에 건물 자체가 이제 땅 자체가 이제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법정이상권이 인정되냐 안 되냐 상관없어요. 인정되든 안 되든 뭔 상관이야. 철거를 할 수 있냐 당장 못하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서울 지역의 도시 지역에서도 토지만 경매에 나오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보면 보통 허름한 건물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오래된 건물. 근데 그 지역이 오래된 건물인데 그게 혹시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막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위에 건물이 있든 없든 있어도 법정이상권이 인정되든 안 되든 막 경매로 잡아요. 그런 적이 있었어. 옛날 은평구 쪽에 보면. 왜 그래요? 땅 주인만 돼도 조합원 입주권이 나와요. 재건축하고 재개발이 있잖아요. 근본적 차이점이 나중에 하겠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땅만 갖고 있어도 되고요. 건물만 갖고 있어도 입주권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재건축은요. 땅하고 건물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돼요. 아파트 단지 생각하시면 되지. 그게 달라요. 근본적으로. 재개발은 땅만 갖고 있어도 되고 건물만 갖고 있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보면 위에 건물이 있는데 땅이 나와서 땅이 뭐 건물이 주인이 살든 안 사든 건물이 있든 없든 법정이상권이 인정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무조건 막 땅 잡아요. 재개발 노리고 투자할 때 그랬던 그런 시절도 있었죠. 한참. 그러니까 법정이상권이 성립 여지가 있다는 하는 것은 큰 걸림돌은 아니라는 얘기지. 다만 그 작전상 어떤 작전을 피느냐에 있어서 수단에서만 변화를 줄 수 있을 뿐이고 목표는 변화만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 지도가 나오는데 지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서산 의료원도 있고만 저 도심 지역에서는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시요 시 외곽 지역에서 그렇지.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 있죠. 사실은.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보시면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뗀 걸 갖다 거기 좀 해놨어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보면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아까 봤던 거하고 똑같아요. 이제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뭐냐면 거기 가축사육 제한구역, 그 다음에 비행안전 제6구역, 그 다음에 제한보호구역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밑에 보면 지금 도면 있죠. 도면이 있는데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지금 동그라미 쳐진 게 경매 나온 거예요. 목적물이에요. 그 앞쪽에 있는 도로 있잖아요. 그 앞쪽에 있는 도로는 도로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골목길 같아요. 이런 골목길 가지고는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 이게 시잖아, 시. 동. 폭이 뭐예요? 4m. 그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건 사람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차가 못 다니잖아요. 그래갖고는 건축에 갈 수 있는 도로가 아니다.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사실은 더 도시가 커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나마나 어떻게 하겠어요? 도시계획 시설 도로를 만들죠. 그래가지고 싹 정리합니다. 그래서 바꾸겠죠. 지금 상태는 이제 그렇게까지 확대된 것 같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근데 또 하나 더 가봐요. 저기 84페이지 한번 가봐요. 84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2014 타경 6295 사건이고 물건 번호 2번이에요. 거기 보면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382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가 뭐냐 그러면 보니까 음성군 음성읍 한벌 읍이네 읍. 읍, 동 이거 나오면 도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읍이나 동은. 자, 근데 보니까 대지가 경매 나왔어요, 이것도. 근데 이것도 200평 남짓. 거의 비슷한 거예요. 건물은 매각 제외되고 토지만 경매 나왔다. 땅만 나온 건데 감정가는 이것도 시골이어서 5,100만 원 이렇게. 근데 이제 두 번에 유찰된 겁니다. 여기도 이제 가만히 보니까 84페이지 중간 정도 가보시면 물건 현황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토지 이용 계획에서요. 용도 지역이 뭐죠?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계획관리 지역인 것은 뭐 투자 대상 땅이 될 수 있는 건 여전히 있고. 그래서 시골입니다. 근데 자연 취락 지구라는 게 나와 있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 주변에 주거 형태로서 이렇게 권장한다는 뜻이 돼요. 이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이것도 좋고, 그 다음에 소하천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이제 하천이 있는데 하천이 물이 흐르는 하천도 있고 흐르지 않는 하천도 있고 그래요. 그럼 흐르지 않는 하천은 그 하천을 관리합니다. 그 흐르지 않는 하천은 어떻게 해요? 물을 갖다 흘려가지고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합니까? 하천이 그렇게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니까 이게 하천인데 물이 흐르지 않아. 그러면 별로 하천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하천을 관리할 때 요걸 갖다가 이제 어차피 물을 잘 안 흐르니까, 경기도 화성만 가도 그런 지역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그 땅 옆에 소하천 구역이 있어. 그럼 소하천 구역이 물이 안 흘러. 그러면 땅 주인은 기본적으로 이 소하천은 개인 땅, 개인 소유도 있는데 개인 소유는 잘 없거든요. 그러면 그 땅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우리 어차피 물 안 흐르고, 크게 뭐 홍수의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 땅을 좀 빌려서 씁시다. 이렇게 하면 나라에나 또는 지자체에서 그래라, 그러면 돈 좀 내고 빌려 써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천 점용이 돼요. 하천을 차지하고 쓴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 자기 땅, 그 옆에 있는 땅은 요 정도 땅인데 하천을 점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이 되면 쓸 수 있는 면적이 상당 부분 늘어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그 옆에 있는 땅의 값어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중개사들이 중개할 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점포가 있는데요. 앞에 요렇게 막 이렇게 탁자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테라스도 있고요. 그 테라스는 없지만 좀 불법이긴 해도 하면서 앞에 이렇게 쓸 수 있는 면적이 좀 많이 있어요. 이게 장점이에요. 이건 이행강제금 낼 수 있는 것이긴 한데 그 정도는 물고 해도 장사 잘 되기 때문에 그건 가치 있는 거예요 하면서 가치를 막 부각시키면서 설명하듯이, 화성지역 이런 데서 이제 막 공장 부지 같은 거, 그러면 좀 조그만 땅인데 옆에 소하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점용이 가능한 거, 다른 사람도 점용하고 있는 그런 것은 이건 점용허가해서 허가 받고 점용료를 좀 내지만
땅을 갖다 넓게 쓸 수 있는 그 옆에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라면서 장점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경매 물건 중에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돼요. 그래서 주변에 점용해서 쓸 수 있는 하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그 땅에 대해서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요. 밑에 보시면 현황 위치 내용을 좀 보도록 합니다. 한벌 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인은 단독주택지 또는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농촌 칠학지들로서 재반 주의 환경은 보통이다.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남측 근거리에 36번 국도가 소재하는 등 재반 교통 상황은 보통시된다. 도로 요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모양이 일정치 않는 토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단독주택 건부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이다. 이 땅이 일부 도로도 쓰고 있나 봐요. 지적도상 매행지이나 또 나왔네. 되게 많아 이런 게. 본건 남동측으로 소재한 노폭 2m, 3m 도로를 통해서 출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도로는 있더라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현황도로 일종의 할 수 있을까요? 왜 없다고 봐요? 도시적이니까. 동 이런 거. 그럼 도시적이라고 한다면 이런 현황도로 갖고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셔야 돼. 아, 이건 건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건물이 있었다면 그 건물을 계속 쓸 수는 있으나 새 건물을 지을 수는 없고 빈 땅이라고 해도 새 건물 지을 수 없다고 보셔야 돼. 그 다음에 밑에 임차인 현황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임차인 현황이 뭐냐? 이게 건물 주인 얘기예요. 위에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저기 위에서 건물은 매각 제외였어요. 아까 위에 보면 제일 위에 사건 번호 밑에 보면 제일 위에 건물은 매각 제외니까 건물과 관련된 정보가 밑에 써져 있어요. 그 이 땡땡시 나와 있어요. 밑에 주거용 전부인데 이 사람이 임차인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건물과 관련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소유자일 수도 있고요. 진짜 임차인일 수도 있고 그래요. 대부분 보면 임차인은 좀 드물고요. 대부분 소유자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땡땡씨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사글세 얼마라고 돼 있어요. 23만 원. 보증금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입 안 돼 있고 미상이고 확정일자 미상이고 배당요구도 없다. 연차임은 건물 소유자 이렇게 돼 있죠. 그거 뭐예요? 1904년부터 무기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연에 얼마씩 주면서 지금 건물 주인은 땅 주인하고 다르다는 그런 뜻이 되네요. 그쵸? 그런 뜻이 돼요. 그러면 건물 소유자인데 이 씨가 1년에 얼마씩 주면서 지금 땅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 그 밑에도 보면 제시의 건물에 뭐라고 나와요? 소유자로 나오죠. 그러면 위에는 임차인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포맷상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진짜 임차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 주인은 이게 땅 주인하고 다르다. 땅 주인 누구예요? 밑에 보면 현성환 현씨잖아요. 상속 받으셨네. 그 다음에 건재당권자가 한 명 있어요. 홍씨. 건재당권자 또 있네. 얼마요? 1억 2천이나 되네.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경매를 갖다 홍씨가 넘긴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뭐냐면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건물 주인은 옛날부터 건물 주인이었죠.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야? 그렇지. 그러면 땅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홍 씨가 저당권 설정했죠. 그때 당시에 땅 주인은 현 씨고 건물 주인은 누구요? 이 씨지.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데 옛날 건물인데 소유자가 틀리죠. 그럼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현 씨. 건재당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있었고 건물 주인은 이 씨. 근데 이게 뭐예요? 경매에 넘어가서 이번에 땅 주인이 갑으로 바뀔 거고 그럼 건물 주인은
이 씨는 그대로 있을 건데 이 씨한테는 법정기상권이 인정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다라는 건 알 수 있지. 저작권 설정할 당시에 건물 주인이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 땅 주인이 지금 상속받을 때 이렇게 돼. 95년도에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갑은 지료. 이것도 아까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주택이 있죠. 시골이죠. 네, 그래서 감정가의 한 3%. 감정가가 아까 얼마냐? 한 5천만 원인가? 얼마인가? 더 돼요? 5천이잖아요. 이것도 비슷하죠? 액수가? 근데 이게 낙찰 받을 때 낙찰 받은 금액은 이건 더 조금 낮네. 3,500이지. 예. 그럼 3,500을 넣고 가장 기본은 연으로 칠 때 3%면 3, 5, 15, 3, 3, 50. 연, 한 100만 원? 원래 치면 10만 원도 잘 안 되네. 그죠? 그쵸. 이 수익률 한 3% 정도로 보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합의가 안 되면 지료 청구 소송을 해서 판사가 정해주는 겁니다. 그 판사가 지료 정하는 그 기준표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 명령을 먼저 내리고 그 감정가 나온 거에 대해서 위에 땅의 용도 지역이나 지목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사가 정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택 같은 경우는 한 3, 4% 정도가 일반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86페이지 가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그대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건물 자체는 이제 무허가 건물 그런 것 같아요. 등기부도 없고 이런 걸 봤을 때 오래전부터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죠. 이걸 헐고 다시 지을 수 있을까?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럴 것이 오른쪽에 87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걸 샘플로 이걸 보는 거지만 여기 경기도권이나 수도권 쪽에서 여러분들이 토지만 경매 나온 거 보시면 지금 두 사례 보는 것처럼 용도 지역 보시고 아 이게 건축법상 도로로 할 만한 도로가 있는가 이거 보시고 그게 지적법상 도로냐 아니면 현황상 도로냐 이런 거 구별해서 보시고 이 지적도 임야도로 나옵니다. 거기에 경매 기록에 보시면서 도로 부분을 좀 이렇게 잘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일단 용도 지역 제일 먼저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도로. 요거 두 가지. 근데 용도 지역이 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용도 지역이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이야. 맹지야, 맹지. 농림지역 별로 안 좋은 거죠? 계획관리단이고 맹지야, 맹지. 맹지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 땅값 싸겠죠? 근데 그 지역에 무슨 개발 호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올라가요, 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가 문제지, 개발 호재가 있으면, 이런 맹지 같은 것도 같이 덩달아 가격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 맹지가 예를 들어서 개발되는 거에 따라서 옆에 도로가 맹지인데도 도로가 옆에 온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가격 상승이 클걸요. 그래서 이게 1등, 2등이지만 그 전에 더 중요한 건 0번은 뭐냐? 개발 호재, 그게 입지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 여기가 전체적으로 개발되는데 그 아래쪽에 뭐 ODA, 뭐 맹지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지목도 다 다르고. 근데 그 지역에 있는 땅값은요. 전체로 다 상승해요. 그 87페이지 그림 보시게 되면 거기 이 경비에 넘어간 땅은 지금 382 그 땅이에요. 근데 이게 지적도상 맹지죠. 도로가 없죠. 접해 있는 도로가.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회색 파트너로 이렇게 된 게 진짜 도로예요. 가보면 골목길이 쫙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벌써 도시적에 들어가는 저기 되나서 요거 이런 경우는 건축 행위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겠더라 이런 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뒤집어지기 전까지는. 자, 그 다음에 연 지금 23만 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 생각할 때 아까 우리는 100만 원 얘기했잖아, 아까. 근데 연 23만 원이야. 그럼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난 지금까지 23만 원에 살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또 소송을 하게 되면 이것도 고려하지만, 23만 원도 고려해요. 얼마 살고 있는지. 그렇지만, 아까 요런 것도 고려해가지고 결정이 될 거니까, 저거보다는 인상돼서 받을 수 있을 텐데, 보통 판사들은 이제 조정을 먼저 해봅니다. 그래서 주장은 이렇게 하시는데, 또 중간에서 한 50만 원 정도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판사가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래야 해보면. 그러면, 싫은데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 판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응대를 하고 그러면, 판사가 약간 좀 안 좋게 봐요. 그래서 판사들도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완곡하게 이제 좋은 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 판사한테 절대 대들면 안 됩니다. 판사가 뭐라고 딱 얘기하면 일단 무조건 존경한다고 얘기해 줘야 돼. 판사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거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니, 심지어 변호사들도 그러잖아요. 검사들도 그러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판사가 왕이에요. 근데 조정실 이런 데 가서 이렇게 할 때도 판사가 이렇게 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판사님이 한 얘기는 무조건 일단 수긍하고 들어가야 돼요. 판사님이 엉뚱한 소리 한다고 판사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하잖아요. 그럼 안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일리가 있는 생각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들어간 돈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다른 사례 같은 걸 근거를 대야 돼. 이 정도 지금 치료가 유사한 판례들이 있잖아요. 이 정도 치료가 나오는 건데 저는 그 정도 치료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께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식으로 얘기하면 판사가 그래도 뭐예요? 자기 뜻을 거부해도 기분 나쁘지 않아. 근데 거기다 해도 판사님이 이러시면 곤란하죠. 막 이렇게 하면 판사가 막 이렇게 징역 10년 판사도 사람이에요, 진짜. 예. 자, 뭔 얘기하다 그렇게 됐어요. 자, 별다른 게 없잖아요.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보면 그 89페이지에 지금 현재 그게 나와 있어요. 그 개별 공시가가 얼마냐면 그 제곱미터당 55,000원 돼 있죠. 몇 년도 거냐면 89페이지요. 이게 2020년도죠. 55,000원 제곱미터당. 네, 한번 봐봐요. 이 84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언제냐면 2014년 15년도죠. 제곱미터당 얼마예요, 이게? 69,000원이지. 아니지. 떨어진 게 아니죠. 이게 떨어졌어요? 84페이지에는 69,000원은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가고요. 요건 공시지가지. 그죠? 공시지가가 감정가 되는 경우 어디가 있어요? 더 비싸지. 예, 근데 많이 차이 날 때는 2배. 공시가가 감정가에 막 실제 시세에 막 절반 되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딱 기준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기도 하는데 실제는 다 틀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별 공시가 정도다 그러면 그 정도면 뭐 그 가격이 뭐 거의 한선이야. 한선도 아니야. 그보다 더 공시가는 그보다 더 낮아요, 사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개별 공시가는 일반 시세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이제 그거 공시가 그 변동하는 걸 보면 땅값들 보면 이제 저거 옛날 보면 저거 55,000원 아니고 뭐 한 45,000원 됐다가 10,000원 올라오고 뭐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시간 지나가지고. 공시가가 떨어지고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이제 상대적으로 감정가가 올라가는 폭보다는 많이 안 올라가는데 그래도 올라갑니다. 꾸준히 이렇게. 막 점핑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이게 막
예를 들어서 경기도 화성이나 평택처럼 이렇게 막 개발이 많이 되는 지역이 있죠. 그럼 거기는 천지개벽이 이루어지면서 용도 지역이 바뀌면서요. 이 개별 공시가 엄청 많이 뛰죠, 거기는. 예, 그런 데는 그런 경우가 있고. 예. 자, 그 다음에 저기요. 90페이지 보시면 일반 건축물 대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건축물 대장이 있다, 지금, 거기요. 그런데 소유자가 누구냐 보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소유자가 우리는 궁금해요. 아, 이게 일반 건축물 대장이 있는데 보니까 목조 건물이네. 그쵸? 그래서 이게 언제 이게 만들어졌냐 그러니까 1910년. 그쵸? 근데 거기가 보면 뭐예요?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어요? 이창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오래된 건물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에요? 아니면 합법적인 건물이에요? 응? 오른쪽 끝에만 보면 현재 미등기라고 된 거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긴장할 필요 없고 현재 미등기인데 대장이 있잖아요. 대장이 있는데 보존 등기는 안 한 거잖아요. 그럼 대장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합법이라는 얘기예요, 합법. 합법이라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건축허가 받는 제도가 일제시대부터 있거나 막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그럼 어떤 거냐면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지었던 옛날에 지은 건물들은 이제 건축허가 제도가 생기면서 그런 것들도 일단 합법적으로 편입을 시킨단 말입니다. 초창기에. 그죠? 그래 놓으니까 이제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거예요. 이런 건축물 대장을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거기 소유자를 적어 놓잖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세금 때문이에요, 세금. 세금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소유자가 나오는 거예요, 대장에. 토지 대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혹시 처음에 뭐가 불법 건축물 지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건축물 대장이 이렇게 초반에는 편입을 시킨다고 이렇게 편입을 시켜서 관리하고 있고 그 뒤에 이제 건축허가 제도가 생겼는데 허가를 안 받고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이제 대장 안 만들어주지. 그때는 우리 체계상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에 넣어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 네, 이렇게.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쉬었다가 마지막 조금 더 하겠습니다.